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임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제가 출산일이 임박한 막달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쉬고 있고 이제껏 이제 임신 과정을 호주에서 계속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있으면서 한국의 출산이랑 호주의 출산은 많이 다른 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주랑 한국의 출산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한국이나 호주나 이제 제일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임신 테스트기 그런 걸 약국에서 사서 검사를 해보고 두 줄이 나오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바로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나 두 줄 나왔으니까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이제 이렇게 뭘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호주는 이제 두 줄 임신 테스트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바로 산부인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제너럴 프랙티셔널이라고 GP한테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근데 GP의 개념이 한국에는 없는데, GP가 정확하게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증상이 있던 간에 호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증상을 이렇게 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이비인후과 가봐 이러고 우리도 이제 바로 이비인후과를 가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내가 귀가 안 좋아요, 그럼 뭐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바로 거기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뭔가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으면 바로 가는 곳이 GP예요. GP는 이제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의사고 기본적인 뭐 이렇게 전 영역에 걸쳐서 상당히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나 임신을 한 것 같아, 임신 테스트기가 만약에 두 줄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검사를 여러 개를 하고 추천서를 써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GP한테서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어디 이제 산부인과든가 이비인후과라던가 이런 전문의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뭐냐면 한 분야에 이렇게 그것만 특화해서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다 전문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P를 찾아가서 나 임신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나 테스트기가 두 줄이 나왔어 이렇게 하면 바로 추천서를 써주진 않았고, 그러면은 내가 병원에 추천서를 써주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조금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검사는 피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초음파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또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다 한 군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 다른 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소변검사 같은 경우는 GP가 있는 그 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어가지고 바로 소변통을 주면서 저한테 소변검사를 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피검사 같은 경우는 피검사만 전문으로 하는 거기에 이제 추천서를 써주고, 그 초음파 같은 경우도 초음파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 추천서를 써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에 가서 검사를 다 받아야지만 그 검사 결과를 이제 얘네가 바로 나한테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바로 또 GP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면 GP가 이제 내 검사 결과지를 다 받으면 나한테 뭐 상담을 하러 오라 요청을 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가기 전부터 저한테 이런 것들은 검사가 한 뭐 2, 3일이 걸리니까 다음 부킹을 검사를 받은 뭐 며칠 후로 잡아라 이렇게 저한테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나마 조금 덜 짜증났던 게, 제가 가는 GP가 그 큰 약간 병원 컴플렉스 같은 거에서 한 층, 2층 예를 들어서 2층에 있으면 그 건물에 여러 개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피검사는 그 똑같은 건물에서 3층에 가서 다른 병원이에요. 거기 가서 받아라 이렇게 추천서 써줬고, 뭐 초음파도 그 병원에 또 있어요. 4층인가 5층인가 그런 데 가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고, 그거 다 받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준 GP한테 나의 결과지를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피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검사하는 항목이 뭐냐면 내가 임신을 지속할 수 있는 몸인지 이런 거를 주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모한테 어떤 바이러스가 이렇게 항체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B형 간염, 뭐 무슨 뭐 홍역 뭐 이런 거를 바이러스 그 백신을 안 맞았다거나 또는 뭐 성병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아기 임신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그런 제너럴한 거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 집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유무를 확인하려고 간단하게 하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검사를 다 받고 일주일 뒤에 이제 GP를 찾아갔으니까 GP랑 이것저것 해서 그때 바로 이제 GP가 추천서를 써서 병원에 추천을 해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GP한테 물어봤더니 한 중기까지는 GP랑만 있다가 그때쯤에 이제 중간쯤에 이제 산부인과로 옮기는 경우가 조금 가장 많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문의들은 만나기가 솔직히 좀 되게 힘들어요. 조금 짜증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한테 부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병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부킹을 하겠다, 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GP가 병원에 바로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바로 보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한테 이제 병원에서 자기들이 이제 너무 바쁘니까 자기들이 남는 시간대에 이 시간대에 부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야. 내가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항상 맞춰서 가야 되고, 만약에 그걸 못 간다고 하면은 다시 잡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는데 이때로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막 연락이 안 될 정도로 되게 바쁜 곳들이라서, 사실 GP를 계속해서 중기까지 또는 말기까지도 만났다가 이제 맨 마지막 쯤에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GP를 계속 만나면 좋은 점은 이제 접근성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GP가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좀 제가 가기 편한 데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바로 회사에서 5분 거리니까 걸어서 가서 그냥 그 GP 만나서 잠깐 상담하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아서 저는 거의 중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GP를 만났었거든요. 회사 그 병원에 가지 않고. 근데 GP를 이렇게 만나면 안 좋은 점은 또 이제 돈이 2배가 들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의사 선생님이 기본적인 거를 어느 정도는 해줘요. 그러니까 그 초음파 같은 것도 대충은 봐주시고, 대충 봐주세요 진짜. 왜냐면 이 사람들이 또 웃긴 게 뭐냐면, 초음파는 그냥 아기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뭐 문제가 없는지 심장박동수를 듣는지 그 정도의 용도로만 보지, 아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초음파 전문 거기 가면은 머리 크기가 몇이고 뭐 등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기가 몇 킬로인지 정도라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는 기계 자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정밀한 걸 쓰지 않는다. 그런 정보를 알고 싶으면 초음파 하는 그 전문의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귀찮아요. 돈이 많이 들고 내가 뭘 하나 하는데 막 GP한테 꼭 한 번 갔던 이제 초음파라도 두 번째 또 갈 때 또 추천서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무조건 2번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추천서 받으러 저희 갔다가 또 다시 저희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초음파 끝나고 나면 또 뭐 하라고 오라고 해가지고 또 가면 검사를 하고, 또 이제 그 검사지를 토대로 다시 추천서를 써주면 또 가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사실 좀 되게 좀 귀찮게 많이 드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있지? 그리고 추천서에 있는 딱 거기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추천서를 적어준 그 장소가 만약에 지금 안 돼요. 부킹이 안 돼요. 나는 부킹 지금 초음파를 무조건 뭐 12주에 안에 보라고 했는데 그 장소에서는 그 부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추천서에 적어준 곳이 아닌 다른 곳을 가도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의 어쨌든 초음파 시설을 가면 정확하게 이제 병원 이름이 GP가 적어준 곳이 아니라도 같은 업계면 상관이 없다. 초음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자꾸 이비인후과 얘기하는데 제가 귀 때문에 이비인후과 몇 번 갔거든요. 그때도 여기 GP가 추천해주는 데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2달 동안 예약이 다 풀로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데 좀 빨리 갈 수 있는 곳 알아보고 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딱 추천서에 정해진 곳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가도 무관합니다. 그냥 같은 업종이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호주에서 또 이제 아기를 낳을 때는 한국보다 확실히 이게 프로세스가 복잡하긴 한데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 횟수 자체가 현저히 적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신 초기에는 거의 병원에서 한 4주에 한 번 정도 오라고 했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막 병원을 갈 때마다 사실 초음파를 매번 하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GP들이 내 배에 대고 이렇게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는 그걸로 그냥 듣더라고요. 그래서 심장박동이 제대로 뛰고 있나? 그 정도만 확인을 하고, 이제 식단 다이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컨설팅은 너 어떻게 먹고 있니? 너 살이 얼마나 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경우도 이제 GP 자체가 진짜 이렇게 꼭 해라 이렇게 막 확실하게 하라 하는 것만 저는 했거든요. 왜냐면 추가 비용이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근데 꼭 하라고 했던 게 한 4번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초음파 하는 횟수, GP를 만나보는 횟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달에 한 번? 거의 오라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해요. 중기엔 사실 많이 신경 쓸 게 없고, 너가 이제 임신 당뇨 검사가 언제쯤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전에 혹시나 몸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오라, 이 정도만 하지 막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서. 저도 근데 약간 임신하면서 사실 한 번도 이슬이 비쳤다거나 피가 이렇게 났다거나 배가 뭉친다거나 그랬던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아기가 되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중기에는 거의 이제 의사를 보지 않았었고, 그리고 성별을 조금 빨리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 때문에 고위험 산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왜 니프티라고 다운 증후군이랑 여러 가지 증후군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검사하는 검사를 이제 10주 차에 하라고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0주 차에 그거를 하고 나서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했더니 성별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주 차에 이제 그 전체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아기의 성별까지도 다 알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아기 성별을 거의 16주 차? 이렇게 좀 늦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주 차에 알게 됐으니까 사실 성별을 알려주는 시기 자체가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호주는 이제 병원에 이제 출산 이제 다가오면서 제가 정말 다르다고 많이 느낀 게, 호주 병원들은 되게 자연주의를 정말 선호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낳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다니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저를 클래스에 공짜로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 몸에 일어날 변화가 어떤 건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한 수업에 한 90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계속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듣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비율이 거의 5분의 1, 2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산모가 원하면 해주기도 하고, 위험할 때, 여가일 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들 한다고 했는데, 호주에서는 저는 사실 너무 쫄보라가지고 사실 무서워서 저는 진짜 제왕절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못 견딜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의사가 너는 건강 상태가 너무 훌륭해, 아기가 너무 건강해, 너가 건강해 이러면서 계속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제왕절개를 할 이유가 없다. 너는 진짜 제왕절개를 하면 후회한다. 제왕절개를 하고 막 안 좋은 점 있잖아요. 회복에 너무 힘들고 나을 때는 쉬울 수 있지만 뭐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연주의를 정말 강조해요. 근데 그 자연주의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는 사실 이제 막 아기를 낳고 나면 그냥 병원에서 이제 목욕도 시켜주고 어느 정도 닦아서 이제 신생아실에 데려가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백신을 맞고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고 좀 몇 시간 누워 있다가 이제 아기를 보러 가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게 아니고 아기를 낳으면 씻기지도 않고 그냥 피만 대충 닦아서 바로 제 가슴에 탁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놀랬어요. 그냥, 아 그래? 뭐 그런 이유가 있나 이랬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보니까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면 이제 질이랑 자궁이랑 이런 데가 많이 벌어지고 이제 회음부나 이런 데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유도 이제 나와야 되니까 가슴도 뭉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픈 게 있는데 아기를 안고 있음으로, 그러니까 진짜 아기를 안고 있고 아기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엄마들의 회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특히 아기가 우는 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모유가 나오는데 유리해지고 가슴 쪽에 손이 너무 유리해지고, 그리고 뭐 처음에는 다 모유 수유를 이렇게 계속 권장을 해요. 모유 수유를 이제 뭐 계속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 막 아기를 신생아실에 데려가고 산모가 좀 쉴 때 막 가슴 마사지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기가 이렇게 젖을 물고 계속 이제 모유를 먹는 게 그게 마사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끌어안고 이제 아기의 냄새를 내가 맡고 있으면 이게 상처 회복이 되게 빨리 된대요. 특히 아기 그 호르몬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자궁을 이제 다시 수축시키는 걸 굉장히 좋게 도와준다고,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도 이제 신생아실이 없으니까, 여기는 신생아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를 바로 저한테 안겨주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이제 여기 그 아기용 그 크립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아기 침대랑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놔두고 바로 가버려요. 근데 병실에 이제 남편을 위한 그 간이 침대조차도 없고, 남편들은 무조건 이제 면회가 끝나면 집에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모 상태가 진짜 안 좋아서 도움이 너무 필요해 보이면 최대 진짜 한 10시까지는 남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8시에 이제 다 나가야 돼요. 남편들은, 모든 사람들이. 산모랑 아기만 낳는 거야. 그러니까 산모들이 막 그러잖아요. 모자 동실하면 한국 죽는다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모자 동실에 옵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내가 만약에 막 아기 낳고 나서 거동이 너무 힘들어서 차마 들어 올릴 수조차 없다 이러면은 이제 벽에 있는 전화기로 간호사한테 전화해서 나 아기가 울어서 젖을 주고 싶어 하면 이제 간호사들이 와서 여기 위에 올려주고 가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좀 침대에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또 침대에 뉘어주고, 그 정도는 이제 간호사나 미드와이프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고, 보호자들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엄마들이 첫날, 둘째 날에 굉장히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게 회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복을 하려면 아기와 접촉을 많이 하고 엄마가 많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병원 입원 기간도 다른데 입원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한 이틀 정도 병원에 있다가 태어난다고 들었고, 제왕절개는 막 한 4일에서 5일 이렇게 더 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연분만을 하면 6시간에서 하루 그 사이에 이제 퇴원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거동만 할 수 있으면 바로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 낳고 나서 후처치하고 뭐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러면은 산모 멀쩡해 이러면 바로 집에 가라고 이렇게 떠미는 느낌? 그래서 저는 출산 가방을 이제 처음에는 한국 그 출산 가방 싸는 그런 브이로그 이런 거 보면서 따라서 진짜 성대하게 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호주에서 주는 출산 가방 리스트를 보니까 되게 간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만 들고 가도 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막 6시간 있는 사람도 있고 막 10시간, 12시간 있으니까 진짜 그냥 반나절 있을 정도의 그 준비물을 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가방도 조금 약간 컴팩트하게 좀 작게 싸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뭐가 있지?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놀랬던 건 산후조리원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이제 당연하게 된 문화니까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없다고? 그러면서 놀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있는 게 오히려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한국과 뭐 이제 일본 정도가 있고 나머지 나라에는 다 산후조리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누가 이렇게 밥 차려 먹을 시간조차도 없다고 다들 그러는데 애기 낳자마자 혼자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가게까지 닫으시고 저 이제 산후조리원도 없고 혼자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도와주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호주로. 그래서 다행히 엄마가 오셔서 한 몇 달은 있다 가시기 때문에 조금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한국이랑 호주가 생각보다 출산 과정, 출산 후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제 출산을 기다리고 있지만 막상 출산을 진짜 해보면 진짜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더 느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점이 뭔지 아니 더 뭐 좋은 점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호주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호주에서 출산을 하시는 어머님들 분들도 모두 다들 순산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